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고 미국이 이번 사태로 최악의 한 주가 될 거라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개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됐고요. 외국인 순매도도 규모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조적인 순매수를 보인다는 것도 앞으로 그 장세 전망을 상당 부분 밝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이오 그리고 5G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상승 논리와 함께 그 핵심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5G 상승 논리. 간략하게 시장 상황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일시적인 전환이 아니라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된다면 시장은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강조해 왔었죠. 저희가 그 3월 19일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했다면 3월 19일, 3월 20일 이후서부터는 공포 자체가 예측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그 악재가 나올 때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확보하고 있나, 그 내성 확보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플러스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내성을 확보했다고 우리가 단언하기 그렇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공포 자체가 예측 가능한 단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 상승 논리를 보면은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3월 19일이 사실 그 최악의 시점이었죠. 모든 종목이 대체적으로 다 3월 19일 날 매도의 극점 혹은 이제 그 주가 바닥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3월 19일 이후 2개월간 그러니까 대략 한 5월 20일 정도가 되겠죠. 20일 동안은 바이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15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전 종목이 지금 다 오르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오후 들어서 바이오 섹터까지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 그 반도체 섹터 쪽으로 이제 그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바이오도 주춤하고 지금 5G 테마도 좀 주춤한데 이렇게 그 전 종목이 같이 오르는 장세는 별로 좋은 장세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의 내면적 질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국면 돌파주들이 탄생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아울러서 바이오 섹터가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주도주 역할, 물론 이제 한시적이라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한 두 달 정도는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승 논리를 보게 되면 먼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3인방의 실적이 굉장히 좋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 영업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어요. 셀트리온도 한 100% 가까이 급증을 하죠. 보통 우리가 그 개별주들 자본금이 뭐 한 50억 안 되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어떤 그 회사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영업이익이 뭐 2억에서 뭐 한 4억 정도 100%가 되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은 사실 규모 자체가 틀리죠. 그런 종목군들이 영업이익이 사실 그 100%가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급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그 3인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신고가 바이오가 될 것인가, 혹은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바이오 섹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죠. 지금 바이오 전반이 2년 가까이 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는데,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어떤 반등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보면 면면이 다 어떤 그 재료를 갖고 있죠.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 바이오는 바닥권 바이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간 다음에 신고가 쪽으로 매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으로 본다면 바닥권 바이오가 여타 이제 신고가 바이오보다는 상당 부분 유리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5G 상승 논리를 보면은요. 사실 그 바이오하고 이제 그 5G하고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바이오가 훨씬 규모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동등하게 본다면 한 6.5 대 한 3.5 정도 비중, 그거를 우리가 잠시 후에 자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중심은 바이오고 그 5G도 바이오 다음으로 어떤 그 시장 흐름이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이제 우리 국내가 5G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는 해외 향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데
현 사태도 불구하고 국내도 요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 이상 투자 금액을 더 늘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해외향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G 섹터도 굉장히 그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는데 제한적이죠. 그 바이오 섹터가 한 2개월 정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5G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한 4월 중에 어떤 그 고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4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HFR이 사실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최고 베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MW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전반에 비해서 사실 그 독보적인 어떤 캐파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KMW는 종목 자체에도 사실 그 독보적인 어떤 위치에 있지만, 전체 5G 섹터 전반의 어떤 그 인덱스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RFHRC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희 회사 주력주였는데 이번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주가가 좀 올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RFHRC도 여전히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품의 물론 이제 그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고 양호하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삼성 SDI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도찐 개찐이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 흐름이 이제 같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삼성 SDI가 이제 크게 오를 때 그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세 가지 차원에서 훨씬 더 빠르게 오른다 하고 이제 강조를 한 점이 있어요. 여하튼 후발로 삼성 SDI가 좀 후발로 움직이는 것은 있고 또 고점 대비해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화살표죠. 이게 이제 바로 3월 19일인데 3월 19일 날 그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 모두가 사실 그 매도의 절정이었어요. 그 최악의 어떤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고 그 악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매도 세력 역시 크게 소멸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재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악재 이후에 3개월 정도 이제 그 우리가 물량 소화 과정 혹은 기간주를 거치는데 악재 크기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조정이 이제 2개월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 이제 표시 보시면 5월 20일 전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I 혹은 이제 삼성전자가 랠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지금 그림으로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전환되고 뭐 시장 분위기도 좀 호전이 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삼성 SDI가 5월 20일 전후까지 랠리 가능성이 있고 그 전까지 5월까지는 이제 바이오가 지배하고 그다음에 한 4월 말까지는 5G 테마가 좀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5G 테마가 바이오 테마보다는 상승 사이클이 좀 짧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작년 1월서부터 사실 9월까지 그 5G 전반이 너무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게 사실 그 RFHRC입니다. RFHRC 이노와이러스도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제가 오늘 이제 인터넷에서 캡처한 건데요. 동학개미운동 동참했다가 이제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했다는 비중이 55.7%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투자 종목 중 테마 중에서 현재 사태 관련된 테마주가 46.5%로 가장 많았다. 제가 이런 부분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개미 투자가들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개미 투자가들은 오합지졸이죠. 하여튼 그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을 넘어서 탐욕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어떤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 약간 좀 투기적인 거 그런 쪽 바이오 같은 이런 쪽으로 좀 결국은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현재 사태 관련주 테마가 46.5%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5.5%. 저희는 뭐 삼성전자, 삼성 SDI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초심을 안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삼성전자 들어갔다가 다른 쪽이 더 파이가 더 클 것 같아서 옮겨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셀티온도 비중이 높습니다. 셀티온도 10.8%. 뭐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재미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염두에 두자고 했어요.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거시적인 거로 본다면 이제 시대적 흐름이죠. 지금 시대적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반도체 혹은 2차 전지와 바이오 혹은 5G와 뭐 상관관계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두 달, 향후 두 달 동안은 바이오 혹은 5G가 지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주도주가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전기차 쪽 테마로 이제 그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슈. 지금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이슈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주가를 움직이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심리인데 심리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같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톱다운 방식의 반대, 바텀업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종목, 내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른 경쟁업체가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시장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핵심 가치 보유 기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그 시장을,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데, 해당 종목을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바이오 테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이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그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보시면 이제 2018년 3월 9일 날 이제 고점이었네요. 36만 7천 원인데요. 그 고점 이후에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2년 조금 넘게 조정을 받았죠. 2년 동안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도이죠. 매수보다 시세라는 것은 매도와 매수와 끊임없는 싸움인데 2년 동안에 철저하게 매도 우위 시장에서 매도 우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매수 우위로 전환된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정반합 논리고요. 하여튼 그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고 하락이라는 것은 또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죄송합니다. 작년 1월서부터 이제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약 한 그 1개월 한 1.3개월 4개월 동안 매수 우위 시장이죠. 매수 우위에서 고점 위에 62,800원 고점 위에 매수 우위에서 매도 위로 그 전환됐죠. 그리고 바닥은 찍었지만 3월 19일자로 이제 바닥을 찍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합의 과정, 즉 물량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에 진입한다고 보고 이 틈새를 이용해서 바이오 테마가 크게 이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차트는 보지 않겠는데요. 지금 셀트리온은 우리가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사실 어찌 보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바이오가 이제 앞으로 한 2개월 동안 시장을 지배한다 보면 고점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위에 그림이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 있습니다. 오늘자죠. 구국증권은 오늘자재 보고서인데요. 일단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920억인데 올해 2020년 예상 영업이 2160억이에요. 거의 뭐 한 100% 이상이죠. 100% 이상 급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좌하단이 그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의 그 2019년도 영업이익이 378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7520억이 거의 100% 증가하죠. 100% 증가. 셀트리온 그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어요. 조 단위가 넘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 이상 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주가가 그 오르지 마라 해도 사실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하단에 보시는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보면 이제 2019년 영업이익이 828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00억이에요. 거의 뭐 한 180%인가요? 180%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닉스, 세 번째가 셀트리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목 중에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장단점이 있죠.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치료제라든가 어떤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도 감안을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팔고 싶어도 조금 한 두 박자 정도 늦춰서 파는 그런 전략. 한 번 더 우리가 하루 정도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타 이제 그 신고가 관련주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알테오젠이라든가 이제 LNC바이오 두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주도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편입을 일단 안 했습니다. 다른 바이오가 하나 편입해야 되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봉이라든가 뭐 최소 주봉을 보시면 돼요. 뭐 월봉까지 볼 필요 없고요. 상장되기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10만 3천 원대가 역사적 신고점이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가지 논리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SCM 관련해서 작년에 1조 6천억짜리 기술 수출했고, 그 다음에 ADC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플랫폼 기술이죠. 이거는 항체 약물 결합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그 바닥권 바이오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그게 뭐 50%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찾아가서 기술적인 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그 알테오지라든가 LH 바이오와 같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을 주는 이런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가 LH 바이오 같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장은 좀 이제 그 물량 소화적이고, 바닥권 바이오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 다르면 그 매기가 다시 알테오젠이라든가 이제 LH 바이오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바닥권 바이오, 이거는 이제 차트를 좀 짧게 봤는데 NK맥스가 있고 이제 바이오톡스가 있는데,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 같은데 보면 뭐 잡주라고 그러는데 그 잡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게 보셔야 되고, NK맥스는 면역세포, 우리가 NK세포라고 그러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죠. 면역세포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양력 같은 경우는 면역세포 하나 갖고 이제 10,000배까지 배양력이 가능하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그 첨생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제가 검은 줄을 이렇게 두꺼운 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 뭐를 의미하냐면, 돌발적으로 주가가 빠진 거죠. 그걸 한번 빼놓고 보세요. 빼놓고 보시면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NK맥스 같은 경우 이제 5,500, 최저 바닥 5,500원에서 만원 올라가서 만원을 넘어갔으니까, 야, 이거 바닥 대비해서 100% 올라갔으니까 부담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검정선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뭐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료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 그렇고, 이제 투자한 회사, 세종 벤처 파트너스에서 이제 자회사에서 이제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 화평법이라는 어떤 화평법이란 커다란 재료를 한번 놓고 보세요. 화평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재료죠. 그래서 그 바이오톡스도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우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RO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유럽이라든가 이제 그 미국, 일본의 CRO 업체들 주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주가가 높죠. 우리나라도 이제 CRO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높을 때에도 됐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짧네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도 재료가 굉장히 많죠. 여하튼 간에 3월 주가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내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양증권의 이제 3월 30일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뭐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뭐 하여튼 그 최근에 M&A를 굉장히 지금 활성화하고 있죠. 그거로 인해서 뭐 무상 증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항암제 어필리어를 인수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웨덴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뮤노믹스의 어떤 이뮤노믹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간 어떤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보세라믹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이제 그 NDA를 신청한다 그러죠. NDA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신약 품목 허가 신청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와 이제 5G와의 상관관계. 5G는 이제 그 KMW입니다. KMW가 이제 그 5G 인덱스 역할, 대표성을 갖고 있죠. KMW는 삼성전자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못 올랐어요. 그래서 수급이 어떤 역학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조종이 지금 기간 조정, 물량 소화 등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는 5G 테마가 상당히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앞서 이제 그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5G가 수급적 역학관계 차원에서 다소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올랐고, KMW는 작년에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수급 체계를 본다면 바이오가 더 우선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이제 그 5G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 이후에 신산업 중심으로 5G 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 그리고 뭐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말이 좀 꼬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정부에서 6,500억을 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3,000억이니까 거의 한 87%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HFR 좋죠. HFR 이제 그 프론트죠. 뭐 프론트 기술 관련해서는 뭐 독보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기존의 고객사가 이제 SKT가 되고 버라이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 26일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AT&T하고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의 NTT 도코모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거래처인데 글로벌 이제 그 발주가 수주가 이제 상당히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40억이에요, 40억.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 380억이니까 뭐 비교 불가한 거죠. 제가 전 종목을 보니까 그 HFR만큼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급증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기 바라고. KMW 같은 경우는 중국발 호재가 많죠. 특히 그 ZT향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향 매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작년에 많이 올랐다는 거. 왜냐하면 2018년도 적자 260억 적자에서 1,300억 흑자 전환됐으니까 이때 무지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좋지만 작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떨어진 거죠. 이것도 40%면 굉장히 많은데 그 전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4월 중에 아마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FR하고 사실 그 HFR하고 HFR도 지금 그 바닥 이후에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이죠. 그림을 보시면 HFR하고 이제 아래 이노 와이어리스하고 이제 그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고, HFR이 당연히 낫다고 보는 거고, 이노 와이어리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HFR이 실적 관련해서 최고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이노 와이어리스는 제품의 포트폴리오, 실적도 좋습니다.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MW는 이제 인덱스 대표성 있고 뭐 독보적이죠. 사실 그 뭐 5G 테마 전체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수급적인 관계를 좀 꼬였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로 KMW 뭐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양호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RFHRC 같은 경우는 작년도 실적이 전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사실 오히려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됐다고 보고 굉장히 그 수급 체계가 좋다고 봐야 되겠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거의 뭐 10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RFHRC하고 실적으로 보다 RFHRC하고 이제 HFR하고 실적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고 흐름 자체는 RFHRC하고 KMW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용 BIP 관련해서는 자세히 써 있으니까요. 하여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뭐, 우리 논리에 공감을 한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